자, 이제 91쪽에 90쪽까지 보셨고 92쪽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자, 용적률을 보시면은 의의는 대지면에 대한 건축 연면적비를 말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그라미 2번의 법, 동그라미 3번에 이제 0이 나와 있지만 숫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용적률의 법에 한 숫자 제일 낮은 거 일단 제일 높은 거 해놓고 제일 낮은 거 80%짜리 하나, 제일 높은 거 1500짜리,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 중에 145, 100, 400, 500, 100, 400, 500 요렇게. 뭐 이거는 외울 수도 없어요. 이사 친구처럼 외울 수는 없는데 일단 제일 높은 건 1500%, 15배. 제일 낮은 게 80, 중간에 145, 100에다 400 합치면 500, 합치면 1000이 되네, 그죠? 145, 145 이렇게 있다 해놓고 법에 의한 거 1500%짜리가 1500%짜리가 상업지역이 1500%입니다. 제일 비싼 곳이니까 상업지역이 1500%가 될 수밖에 없고, 제일 낮은 80%짜리가 같은 크기인 거 보생농자 4가지만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보생농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요 체크된 것은 요것은 80이다. 제일 낮은 20 옆에 80을 써놓고 80. 보생농자 4가지가 8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 400, 500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아까 보존을 따면서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아까랑 달리 계획관리랑 녹지지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45 중에 제일 낮은 100이 되겠죠. 100이 되겠죠. 지금은 보존할 땅 중에서 보존자 4가지만 80이니까 이제는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죠. 이것이 100. 그럼 이제 주거와 공업이 남지 않습니까? 개발할 땅 중에서. 근데 주거가 공업보다 좀 더 비싼 곳이라고 했으니까 주거가 500, 공업이 400. 요거까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 요 숫자는 한 번 낸 적은 있어요. 이 숫자까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드리면 1500짜리가 상업지역, 제일 낮은 80%짜리가 보생농자 4가지만, 보존할 땅 중에서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이것이 145 중에 100. 이 다음에 개발할 때 주거 공업이 남는데 주거가 500, 공업 400. 그래서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된 상태에서 영해한 숫자는 최소 얼마, 최대 얼마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숫자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 개정에서 최소 숫자는 약간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를 지금까지 물어본 건 한 번도 없어요. 뭐를 물어봤느냐? 이걸 물어보되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크게 순서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쫙 여러 개를 정해놓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순서, 반대로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 이 순서 제대로 된 거, 이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영해한 숫자는 복잡하지만 숫자를 알 필요는 없고 혹시나 해서 제가 최대치만 써놓을 거예요. 최대치가 크기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가 자, 제일 높은 거에서부터 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생각하세요. 제일 높은 거부터. 일단 뭐가 제일 비싸? 중심상업이 제일 높겠죠. 중심상업. 1500까지 보이는 최소치는 생략하고 최대치만 살짝 여기다 써놓습니다. 1500까지 붙는 최대치 1500. 이게 그냥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실물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중심상업은 최소가 400이에요. 400 이상 1500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라요. 그럼 조례로 정하더라도 400 밑으로 못 정하고 1500 넘어서 못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그게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숫자 물어본 적 없으니까 최대치만 써놨어요. 1500. 단위가 크다 보니까 숫자 낸 적은 없지만 200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상업이 1300까지 오는 일반 상업, 1100까지 보는 유통 이제 확실히 일반 밑에 들어갔죠. 아까랑 달리. 그리고 900까지 보이는. 그래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크기는 1500 밑에 있는 게 500이죠. 500을 받는 게 주운주거 아닙니까? 500을 받는 주운주거가 그 다음 크기겠지. 여기서 이게 500까지 여기는 쉽게 나왔는데 여기서 위로 가면서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느냐. 여기 400을 받는 게 준공업일 텐데 공업에서는 준공업이 제일 비싸니까 최대치 400을 여기서 받을 텐데 여기서만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중1, 유, 군 하는 건 똑같고 준주거까지는 일단 왔어요. 여기서 준주거 다음에 큰 거는 준공업이다. 같은 준시
준주거 다음에 큰 거는 준공업이다. 준씨 형제.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이 준공업. 이제 동생 보러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입장에서 이왕 지방에 내려온 이상 다 여기서 볼일 보고 다 볼일 보고 위에 올라가서 안 봤던 볼일 처리하고 이 순서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굳이 쓰면은 400 다음에 50씩 줄어들어요. 350, 300 여기 3자와 3종의 3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지금까지 안 물어봤어요. 300, 250, 200, 150, 100 이렇게 줄어드는 순서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100까지 줄어들었죠? 녹지가 이제 법에선 100이라고 했는데 0에서 나누지만 이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보존 녹지만 80이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그대로 100까지 이러면은 0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0까지 끝나도 제일 낮은 80%까지 보이는 것은 보생 농자에다가 보존 녹지까지 80%까지 보이는 거예요. 5가지가 같은 크기가 되는 거지. 100% 요것도 100이죠. 계획관리 100이고 녹지에서 생산 자연 녹지 100이죠. 일정 전용도 100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도 안 물어봤단 말이야. 지금 순서만 물어봤으니까 정확히 다 뭐 해놓으려면 해두시되 그 대신 순서는 최소한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됩니까? 이렇게? 아니, 중심, 일반, 유통, 근린까지는 전제 조건만 해도 쉽잖아요.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받는 준주가 나오는 것까지 쉽단 말이에요. 법에 의한 숫자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만 같은 준시, 준주가 다음에 큰 것은 준공업이 그 다음 크기다. 그 다음에 아래 해결하고 위에 가서 줄어든다. 이것만 해도 지금까지는 다 맞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것만 해도. 그래서 이거를 지휘하듯이 하게 되면 보세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준주거, 중공업으로 내려와서 일반고, 전용고, 위로 올라가서 쭉 해결한다. 크기 순서. 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응?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요새는. 노래방에서도 막 확진자 생기고 하잖아. 집에서 해, 그냥 이렇게. 노래 음악 하면서. 예? 상상 안 해보시라고, 이렇게 틀 속에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 제가 최대치를 이렇게 편에서 써놨지만 글쎄 이 숫자도 한 낼 것까지 대비해서도 하는 거예요. 최대치 숫자는 아직 낸 적은 없지만 이 크게 순서만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준중에서 준공으로 내려와서 일단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로 해결하고 일반고 준공고 그 다음은 위로 올라서 3종부터 위로 가면서 줄어든다. 이거만 해도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역시 특례랍니다. 용도 지역이었어. 용도 지역. 그리고 보통 저는 용도 지역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행위 제한을 배웠는데 이 행위 제한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 지구 구역 다음에 해놨더라고 이거를. 자 여러분 이거부터 해봅시다. 우리 순서대로. 자 지역에 지금 요까지 했잖아. 행위 제한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도관 농자 중에 하나로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지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권자가 멍청해서 지정을 못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상 지정이 안 돼 있는 곳 해야 되는데 도관 농자 중에 지정이 안 돼 있다. 분명히 지정해야 되는데 도관 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은 행위 제한을 하긴 해야 돼요. 지역 지정이 없다고 해서 행위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다 하면 큰일 나. 그래서 행위 제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끌어다 쓸 것이냐라는 걸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도관 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끌어다 써야 됩니까?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끌어 쓴다라고 답을 하실 때 이게 일단 개발을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사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 여기고 제일 싼 곳이 여기인데 제일 비싼 도시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했다 칩시다. 그럼 도시 지역에 맞춰서 막 개발을 시켜줬을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비도시 중에 하나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정한다면 이미 개발했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려야 되거든. 사회적 자원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안 돼. 그래서 일단 제일 행위 제한에 엄격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해서 개발을 막아놨다 칩시다. 나중에 조사해서 이렇게 지정되면 그대로 쓰면 되고 그때 가서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을 했다면 묶어놨던 거 풀어줘서 새로 지을 수 있게 해주면 돼. 자원 낭비 하나도 없죠? 그래서 도관 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가장 행위제한에 엄격한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 자연환경 보존적인 행위제한을 끌어다 쓴다라고 해야 돼.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검표를 할 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는 사기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다. 검표를 한도는 얼마냐? 그럼 여기에 대한 검표를 한도인 20%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이 한도를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이거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번엔 도시지역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 도시지역이 이렇게 세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0에 따라 세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시지역까지만 돼 있지 이렇게 세분 하시는데 세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세분된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행위자를 끌어다 써야 돼. 똑같이 도시지역 중에서는 가장 엄격한 보전 녹지에 대한 규정을 끌어다 써야 돼. 용적률을 답하라 하려면 80%로 답해야 됩니다. 최대치를. 예를 들어서 행위제한 관리지역까지 지정이 됐는데 세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보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끌어다 써야 돼요. 똑같은 논리야 지금 이게. 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에 적용이 안 되는 규정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바로 종도지구가 나오니까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어디 있나 그게. 예. 자, 114쪽 봐주세요. 114쪽. 114쪽 보시면 2번에 114쪽 2번과 4번 얘기 있잖아요. 2번과 4번 얘기가 용도 지역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파트에서 다른 것들은 지역지구 구역 다 끝나고 하는 거지만 이건 지역을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요약서에서는 바로 지역 파트에서 맨 끝에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약서에서는 지금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요약서로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자 2번 보시면 2번의 양가로 1번 도관농자 4개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든 지역 안의 건축 제한, 즉 지역에서 행위 제한 규정 3가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엇을? 자연환경 보존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을 적용한다면 틀리지 않습니까? 그 아래 양가로 2번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세부 용도유로 지정이 안 돼 있다. 세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 세분이 안 돼 있다라면 역시 그 행위 제한 3가지를 적용할 때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보전 녹지에 대한 규정을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보전 관리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된다고 풀어쓰는 것까지. 그리고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그래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이 박스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박스에 해당하는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비도시 관농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도시지역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1번의 도로법 40제태란 접도구역입니다. 아니 그쪽 법 배우지도 않은데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접도구역제라는 게 도로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접도구역제라는 것이 이게 접할 접자고 도로 도자예요.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을 접도구역. 그래서 접도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이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 알기에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디를 쫙 간다. 앞만 보고 간다 그러면 못 봐요. 앞만 보고 간다면 못 본단 말이야. 저 주변에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면 딱 보다 보면 팻말이 탁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이 정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팻말이 있어요. 그 팻말이 있으면 거긴 접도구역이 지정됐다는 거예요. 아, 보신 적 있는 부분은 그래도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적어도 제 와이프보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네. 그러면 운전시키면 한번 보고 그대로 완전히 조금 운전하다 보면 막 머리가 뻐근하다래. 막 하도 경직이 돼서 아주 예의가 전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지. 하여튼 저랑 갔다가 술 마시게 되면 술 옆에서 하면 좋잖아요. 자기는 본인 술 안 마시니까. 자기는 운전 못한대. 제가 없을 때는 살짝 하는 것 같은데 쟤 있으면 운전은 못한대. 술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여튼 접도구역제 이게. 도로가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땅이 있잖아. 땅이. 이게 접도구역. 만약에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지정했다면 이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곳에 이 도로상 여기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도로교통의 안전에 이제 방해가 될 곳.
만약에 바싹 여기 건물이 들어와 있어갖고 여기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이고 막 이제 고바이 커브길이고 막 그런데 여기서 쫙 가다가 여기 애가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그냥 막 부딪히고 이래서 도로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만한 곳이면 여기 건물 아예 못 짓게 하면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보장이 되죠. 이게 접도구역제. 그래서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을 딱 지정을 해놓고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일반 건축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규정은 어디에 도시지역은 적용을 아예 안 하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정을 못 하니까 적용을 안 해. 왜 그러냐면은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이렇게 건물을 못 짓게 통제한다니까요. 귀한 땅인데 이게 도시지역이라면 도로 옆에 있는 땅이 굉장히 비싼 땅이죠. 한평생 돈 모아갖고 우리에다 땅 사갖고 여기다 건물주 한번 대보려고 땅을 사놨는데 이 비싼 땅 사놨는데 접도구역 지정해서 건물을 못 짓게 한다? 공익을 위한 것도 좋지만 사익의 침해가 너무 커서 이 공익과 사익, 공익을 해서 사익을 규제할 때는 헌법상 그 균형의 비례 원칙이 있어요. 공익에 비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크면 비례 원칙이 안 맞아. 그럼 위헌이 돼요. 위헌이. 우리가 그런 건 헌법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안 돼요. 사익의 침해가 너무 커서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비도시에만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도구역 표지를 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서울 시내 돌아다니시면서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교외에 나갔을 때 보셨을 거예요. 그죠? 도시에는 적용 안 되는 규정. 또 하나가 농지법 8조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증 면제. 농지법 8조와는 농취증 규정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농지법도 배우셨던. 농취증, 농지를 새로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규정입니다. 취지가 결국 농취증 발급을 요구함으로써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농민이 취득하라는 거예요. 농민이 농지를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서 농사 짓는 데 쓰라는 겁니다. 개발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러면은 이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있다 보세요. 도시지역 중에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 농지가 있어요. 상업적으로 엄청 개발할 당인데 무슨 농지가 있겠냐? 있을 수 있지. 지금 상업지역 바로 지정했어요. 아직 개발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당연히 개발할 수 있지만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농지가 있을지라도 이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취득해야 돼요? 아니면 상가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됩니까? 상가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취증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이잖아. 여기서 농사 지을 사람이 왜 취득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는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농지 보호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증 발급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원칙적으로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농지에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 취득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도시지역의 땅이라면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증 걱정하지 않고 취득하면 돼요. 단 예외는 존재해요. 여기는. 제가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다 개발할 땅은 아니잖아요. 주상공이 개발할 땅이지 녹지는 도시지역이지만 보존할 땅이죠. 그럼 여긴 보존할 땅이라 이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은 개발할 땅이 아니니까 농사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되거든. 이거든.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기본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 어디는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농사지을 땅이면은 다시 농민이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증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때는 농지증 발급을 받아 취득한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다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록 녹지지역 안에 있지만 도심계획 시설에 필요하다면 도심계획 시설 설치하는 땅으로 개발이 돼야 되니까 도심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즉 농사짓기 좋은 농지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도 주상공 중에 하나로 예를 들었던 거예요. 녹지지역이라도 도심기시설 사업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개발이 되니까 그때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아니한 땅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는 적용이 됩니다. 요 예외까지도 이해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다 이제 이러면 이제 지역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지구 들어갑시다. 지구. 96쪽부터 나오는 것이 용도 지구예요, 용도 지구. 96쪽에 나오는 것이 용도 지구예요.
제가 용도지구는 1, 2월 할 때도 저기 틀 잡아드리는 거 이건 다 비교적 세밀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제가 용도지구는 법령에 의한 것이 용도지역보다는 내용 많습니다만 뭐 외우실 필요도 없다 그랬고 그냥 반복을 통해서 느낌 잡아두시고 헷갈리시는 거 정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뭐 잘 외워서 해야 되는 것만도 잘 나오진 않으니까. 자, 우리 일단 법에서 9가지를 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0에 따라 이제 세분되는 거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법에 의한 종류가 우리 책에 딱 보시면은 바로 양가로 1번 얘기예요.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얘기입니다. 지금 96쪽에 3번 중에 양가로 1번 법정 용도지구. 동그라미 1번이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종류예요. 동그라미 2번은 그 중에서 0에 따라 세분되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1, 2번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만 동그라미 1번에 먼저 법률에 의한 거. 국장, 시도지사, 대도지사, 관리계 결정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계 결정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법에 의해서는 9가지. 또 편의상 써볼까요? 그냥 경관지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구 중에서 제일 최근에 신설된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영의한 것도 잇따르지만 현재 영에서는 따로 안정하고 있고 종류 자체는 2, 4, 6, 8, 9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법에 의한 분류고 뜻을 가지고 그냥 익혀두시면 돼요. 뜻을 일단 분석을 하면 경관은 자연 경관 같은 큰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높이가 고도가 높이를 얘기하잖아요. 높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방화, 화재를 예방하려고 방제, 재해를 예방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방화, 재해 중에서 화재도 재해 중에 하나인데 방화지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재해라면은 화재 외인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겠다든지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뭔가 보호할 곳에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취락이 이게 모일지자 불락자 집들이 모여있는 거, 집들이 모여있는 거, 불락이라래. 모여있는 불락, 집들이 모여있는 취락을, 여기에 낙후돼 있어요. 이거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개발을 진흥하려고, 개발시키려고, 이거는 특정 용도의 건축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특정 용도를 제한하려고, 복합 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시키려고. 대충 이렇게 말 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0에 따라 나눠지는 게 있으면 이 법에 의한 이 말은 당연히 들어가면서 이제 이 0에 의한 그 종류대로 이제 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한 건 당연히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충하려고 그래서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의 행위자를 하는데 그 지역의 행위자는 마음에 안 들을 때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곳은 어느 곳에 경관이 이제 뭐 자연 경관도 있고 인공 경관인 시가지 경관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자연 경관에 훌륭한 곳이 있어요. 지역상으로는 어떤 건축물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보호를 해야 될 자연 경관을 망친다 그러면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그럼 지역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관지구에서 이건 경관에 해가 되니까 이 건물 못 짓는다라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경관지구 지정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용도지구에 짓는 건 다 되죠. 그런데 저기서 되더라도 여기서 통제를 하면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말을 분석해 봤을 때 이 말 중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 이 세 가지 정도만 좋은 땅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정되면은 재산권 행사가 좀 제한을 받는 것만큼 값은 떨어져야 정상이겠죠?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이 경관에 방해가 되는 것들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것도 못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높이를 통제한다. 최고 높이를 통제하거든요. 이게 최고 높이를 통제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최고 높이를 넘어서게 되면 못 짓게 됩니다. 다 안 좋은 땅이에요. 화재를 막기 위해서 지정한다? 방화지구라면은 예를 들어 이곳에 어떤 건축물 지을 때 여기서는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불에 견디는 어떤 재료나
구조를 짓더라도 불에 견디는 구조로 져라. 내화 구조, 불연재료 써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방화지구에서는 제일 값싼 목재 같은 거 못 짓게 돼 있어요. 불 나면 바로 옮겨 붙기 때문에. 재료 두고 화재를 막는 방화재료 이런 거, 불연재료 막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건축비가 올라가지 이게. 다 제한을 받잖아. 재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아요.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보호에 해가 되는 건 못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 특정 용도를 제한되는 것만큼 못 들어오는 건축물이 있는 것만큼 토지용은 떨어지는 겁니다. 안 좋은 땅들. 그러나 요 세 가지는 좋은 게 낙후된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지정하기 때문에 취락이 정비되는 것만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일 좋아,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구 중에서 이건 유일하게 사업 예정지구로서 성격이 있는 것이라 다른 지구는 통제하는 것으로 주로 끝납니다만 여기는 개발 진흥지구 지정되면 그 목적했던 대로 엄청난 개발을 시켜버리거든요. 땅값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것이라 예를 들어 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것도 요걸 통해서 지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토지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좋은 것이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겁니다. 대충 말을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구에서만 쓰고 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법에 의한 건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이 법에 의한 것 중에 영의한 세 분.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국장 등은 다음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1번의 용도지구를 관리기 결정으로 다시 세 번의 지정하나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31조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영에 의한 세 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영에 의한 종류가 나눠진다면 그 종류 정도를 눈에 익숙하게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경관지구는 나눠집니다. 자연 경관지구와 시가지 경관지구와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거. 고도지구 종류 없어요. 없고 방화지구 종류 없습니다. 방제지구가 나눠져요. 자연 방제와 시가지 방제로 나눠집니다. 보호지구도 나눠져요. 보호지구도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생태계 보호지구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생태계 보호지구로.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면 이게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으로 나눠집니다. 개발진흥지구라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이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나눠지고 특정도 제한지구도 나누는 거 없고 복합용도지구도 나누는 종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류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것이라면 요거를 이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책에서도 좀 경관지구 해놓고 나서 제가 1, 2월 강의할 때는 바꿔드렸습니다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이게 자연경관 다음에 수변경관이 나오잖아요. 이번 수변경관이 아니고 시가지경관입니다. 시가지경관. 그리고 특화 이렇게 자연 시가지 특화예요. 수변경관지구는 옛날에 이거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깜빡하신 것 같아요. 이게 쓰신 분이 깜빡하셨고 다른 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오류입니다. 오류야.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자꾸 익숙하게 헷갈리기 쉬운 것도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대충 보세요. 대충 보시면 이 종류는 경관을 보호한다면은 이렇게 나누는 건 당연히 나눠야 돼요. 여러분. 자연과 시가지로. 왜냐면 경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서로 다른 경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경관이냐 사람이 만든 인공경관이냐. 인공경관이 시가지경관이에요. 자연경관이 자연경관이고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그러잖아. 에? 시가지 사람이 만든 시가지로 했을 때 우리 거기서도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멋지게 이렇게 탁 돼 있으면 그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 에? 스카이라인 쫙 있는데 여기 한쪽만 아예 자기 땅이라고 너무 낮게 지어갖고 이거 망쳐버려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자연과 시가지 경관 크게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관이냐.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고 요 정도만 좀 신경 쓰면 된다 말이에요. 특화 경관. 크게 자연과 시가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이 특화 경관은 뭐냐. 특별한 경관을 얘기해요. 말 그대로 특화된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법에 의한 것이 0에 따라 나중에 이 말은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경관을 보호해서 경관지구가 지정됐다면은 자연경관은
어느 경관을 그중에 자연 경관을 보호하겠다. 그럼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겠다. 그럼 여기라면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특별한 경관이 요거와 달리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요. 자연과 시가지 중에서 특별한 것 하나씩 떼낸 거예요, 따로. 그래서 자연 경관에 속하는 것 중에서 수변 경관, 수변 따로 떼내고 시가지 인공 경관에 속하는 것에서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이 두 가지 경관을 특별한 경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수변이 물숫자 주변 면적이기 때문에 물 주변, 예를 들어 한강 주변, 금강 주변 같은데 원래는 자연 경관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물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겠다. 수변 경관을 따로 떼낸 거예요. 그리고 인공 경관 중에서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 경관? 어떤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따로 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존주가 큰 건축물인데 이곳의 경관을 따로 보호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이걸 특별한 경관으로 본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 방제지구에서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해서 제한하는 게 방제지구인데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인지에 따라서 재해 예방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느 곳에 재해냐? 사람이 사는 곳은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적게 사는 곳. 많이 사는 곳, 적게 사는 곳. 이게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지는 시가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가지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시가지가 형성됐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고 이건 자연 상태가 되니까 시가지 반대가 자연 상태죠. 이건 경관 중에서 이렇게 나눴던 거. 이것도 비슷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는 곳에 방제, 자연 상태인 방제. 그래서 시가지라면 이미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전제가 돼 있고 여기는 자연 상태 예를 들어서 뭐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낭떠러지 주변 이런 곳은 거의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면 방법이 달라야 돼. 기존에 안 사는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인데 재해 위험이 큽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이냐? 무엇을 통해서 예방을 할 것이냐? 건축 제한을 통해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사람이 기존에 안 사는 곳에 재해 위험성이 커요. 재해 위험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새로 들어와서 살려고 집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재해가 위험성이 큰 곳에 물만 조금만 비만 오면 그냥 물 안에 가서 막 떠내려가고 이런 판인데 새로 건축을 짓겠다고 낭떠러지에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왔다 쳐봐요. 어떻게 하면 재해를 예방할 것이냐?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그 건축물 짓지 말아라. 아예 위험하니까.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가지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여기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축 제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막겠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이걸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여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다르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호주기에서도 요 셋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글쎄 이게 법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시면 된다니까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세 가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여겨놨어요. 아니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보호가치가 크고 왜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보호가치가 크고 생태계가 많이 형성돼 있는 곳이니까 보호가치가 큰 곳 아닙니까? 야생동식물, 서식처 같은 생태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 다 보호할 가치가 크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호지구를 하면 요렇게 나눠주는 거 평상시 익숙하게 해두시면 이거 그냥 떠올라요. 자꾸 MBC 자꾸 듣고 그러면 저 그대로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뭐를 주의하시면 되느냐? 여기 역사문화 환경은 뭐 문화 막 이런 말이 들어가 있네, 문화? 근데 여기서 아까 특화에서도 문화는 막 들어가 있네? 이런 거 둘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낼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화적 보존주가 큰 다른 것도 들어가 있지만 비슷한 얘기야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 뭐 지역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곳을 보호하겠다 그러면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돼. 왜? 이거는 보호지구의 한 종류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것을 보호하겠다면 이 보호가 되는데 보호라도 무엇을 보호하겠느냐?
역사적으로 보존가 큰 지역의 어떤 경관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아까 경관지구와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그냥 보호 얘기죠. 그럼 보호가 들어가도 경관을 보호하겠다면 경관지구의 한 종류가 되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특화경관이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경관지구의 한 종류니까 반드시 경관 얘기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경관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보호지구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자가 큰 지역시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곳에 경관을 보호하겠다면 특화경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잖아요. 그렇게 주의하시고 생태계는 뻔한데 중요시설물이 무엇이냐. 그냥 막연히 중요하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 책에는 제가 안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게 D급번의 보호지구 중에 B번 얘기인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중요시설물의 보호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중요시설이 무엇인지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써놔야 돼요. 이거 써놔야 되고 요약서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걸 낸다면 이거를 낼 수는 있거든요. 중요시설물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서 보호할 중요시설물은 항만, 공항시설,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시설자 쓸까요?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학교에 있다가 학교는 지금 빠졌습니다. 학교는 아니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 써놓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렇게 셋으로 일단 나눠진 거 큰 흐름에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취락지구가 그래서 낙후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상들이 왜 종류는 이렇게 나눠? 이 느낌이 뭐냐면은 자연 취락이요, 집단 취락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잖아. 취락이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러면은 자연 취락인 얘기는 그 취락 집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기존 취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취락. 근데 집단 취락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집단화된 취락 그런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이 아니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집단화된 새로 만든 그런 집단 취락. 성격이 다르거든요. 자연 취락이냐 집단 취락이냐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고 요거에서도 이 5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닌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유통이지 상업 이런 건 없거든요. 상업유통 이런 건 종류에는 없거든. 이거는 산업이지 상업을 얘기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아닌 것 정도만 구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5가지가 있지만 자 제가 대충 말 보여드렸는데 좀 더 세밀할 거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개 동그라미 1번 법률에 한 것과 동그라미 2번 영에 한 것을 나중에 요약서는 이거 합쳐놨단 말이에요. 법, 그 밑에 영 탁탁 해놨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고도지구처럼 종류 안 나눠지는 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법만 보면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자 먼저 1번 박스와 2번 박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1번의 경관지구 보세요. 말 그대로 경관지구 뜻이면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으로서 필요한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건 0에 따라 나눠지잖아요. 그 밑에 박스에 기억번의 경관지구 자연경관은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겠다. 당연하죠. 거기다 시가지 경관은 지역 내 주거지나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내용은 맞게 돼 있어요. 이름을 잘못 써놓은 거지. 내용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연과 반대잖아요. 시가지 인공경관, 주거지나 중심지 등 어떤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겠다. 이게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그리고 특화경관은 제가 주의하시라 했잖아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이 수변이 자연에서 떨어져 나온 수변경관, 수변.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이 있는데 요 얘기는 이따 보호주에서 역사문화 환경에서도 이런 말 나옵니다만 여기서 특징은 이 2가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겠다. 자,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경관지구 종류니까. 요게 경관지구란 말이에요. 이게 특화경관이에요. 그래서 수변과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의 경관입니다. 자, 다시 동그라미 1번에서 고도지구라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위해서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를 밑줄 그어두시고 높이의 최고한도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건 종류는 없어요.
그 대신 최고 한도로 밑줄 그어간 게 최저 한도라면 틀립니다. 최저 한도라면 틀려요. 옛날에는 최저 한도도 통제했어요. 옛날에 최저 한도 통제할 때는 고도지구 종류가 최고 고도, 최저 고도로 둘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자꾸 변화한단 말이에요. 최고 한도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에서의 건필 윤유살 이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최고 높이 통제나 최고 높이를 그 아래로 정해놓겠죠? 최고 높이를 정해놓으면 이 최고 높이니까 이 최고 높이를 넘어서는 걸 못 져. 요 아래로만 져야 돼. 그래서 안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최저 한도라면 최소한의 한도니까 최소 한도 이상으로 져야 되거든요. 그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없잖아. 나쁜 땅만 있어요. 최고 한도. 최고 높이만 통제한다. 최고 높이 이하로 져야 되지 최고 높이 넘어서는 못 짓게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땅이 되는 거야. 최고 한도. 그리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류 없어요. 방제지구 보세요. 리을번의 방제지구는 화재 빼고 나머지 화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화재는 방화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해, 수해,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등 기밖의 재해를 예방해서 그래서 화재 외에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방제지구가 되고 방제지구는 그 밑에 박스에서 나눠진다 그랬죠? 어느 곳에 방제에 따라서 다시 그 옆에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옆에 페이지 니은번에 자연이나 시가지부터 나와 있죠. 시가지라면 이미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게 시가지 아닙니까? 건축물과 밀집되어 있는 곳,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무엇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 개선 밑줄 그어두시고 새로 건축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시설을 개선을 통해서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자연 방제잖아. 자연 방제. 자연이라면 아까 밀집되어 있는 곳에 반대.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이런 곳 나오면 자연상태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건축 제한을 밑줄 그어두시고 이걸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어떻게 어렵게 놔도 다 맞추게 지금. 다시 옆에 페이지 오셔갖고서 미음번 보시면 보호지구가 나옵니다. 보호지구. 보호할 것들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문화재니까 중요시설물이니까 우리 중요시설물 해놓고 항만공항 등 0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만공항 법에서 해놓고 0으로 정한다. 그래서 0에서 정하는 것이 아까 제가 써놓으라고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0에서 정하고 있던 네 가지가. 예? 하여튼 이렇게 중요시설물 그리고 문화적 생태로 본질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 보호 보존이 들어가는 게 보호지구 특징인데 법에서 정한 것을 다시 0에 따라 세분해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세분해서 다시 옆에 페이지 보시면 디귿번에 옆에 페이지 디귿번에 역사문화 환경으로 문화재와 어떤 문화적 보존가 큰 것을 역사문화 환경으로 해놓은 거잖아.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라면 문화재가 됐든 전통사찰이 됐든 역사 문화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역사 우리가 객관식으로 나오니까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보존. 그러니까 아까 이걸 구별하시라 했잖아요. 여기 역사도 들어가 있지만 문화적 보존가 큰 이 말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곳에 경관 보호하면 아까 특화 경관이 되고 여기는 경관 얘기 없잖아요. 그냥 보호지구니까 이곳의 보호 보존하면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되는 거예요. 보호지구의 한 종류 경관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B번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중요시설물 보호 이렇게 나가는 건데 중요시설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진짜 중요시설물이면 진짜 유사시에 하도 중요하니까 유사시에 그냥 뭐 전쟁 나고 그랬을 때 유사시에 일단 우선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중요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만공항은 얘들아 전쟁 나고 뭐 전시사태 따르면 이것부터 보호를 해야 돼. 항만공항 어디서나 중요합니다. 항만공항 지금 요새 일본이랑 또 그쪽에서 또 갑자기 우리 또 맞고 그리고 우리도 맞고 하니까 좀 공항이 한산하죠, 그죠? 지금부터 국제적인 역에서 항만공항이 묶이게 되면 그건 왜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만공항은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공용시설도 중요해요. 공용시설이 청와대니 뭐 저 서울시청이니 정부 종합청사니 이런 거 다 이게 공용시설이란 말이야. 공용시설. 이런 거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정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이걸 느낌 잡아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교정군사.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과 군사는 당연히 군사시설 중요하고 교정시설도 중요합니다. 이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 교정도
잘 보호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적군에서 쳐들어왔다면 교정시설을 만약에 여기다 내버려뒀다면 이 교정시설에 가서 교도소부터 해방시켜. 그러면 이제 또 우군이 엄청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적군 입장에서는. 교정군사시설. 야, 이탈리아는 교도에서 폭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진짜 참 질서가 굉장히 확립돼 있는, 면회 제한했다고 지금 폭동이 막 일어나서 막 사람 죽고 하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 면회 제한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참. 오늘도 뭐 1,500명인가 갑자기 늘었던데, 이탈리아. 사람들 막 죽고, 그냥 엄청 죽고. 거기는 뭐 확진자의 한 4%? 4%가 죽어요? 우리나라 0.7? 이렇게 되잖아? 그쪽에 지금, 거기는 레드존만 이렇게 통제하다가 지금 전역으로 이제 통제 다 들어갔어요. 이탈리아에서 전부에서 이제 이동 못 해요. 거주 지역에서만 있어야 돼. 업무상,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허가받아서 다니는 것이고, 아예 이동 못 하게 해놨습니다. 하도 이제 급해 놓으니까. 거기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 가난한 나라 간데 지금은 이탈리아가. 그러면은 우리도 힘들지만 거기는 직결되지. 아예 못 오게 해놨다니까? 전체를 통제해놨어요? 그러면은 감기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수가 있어, 이게. 더 심각해, 거기는. 우리는 많은 수출을 하잖아. 우리는 첨단 제품 수출해서 하는데, 거기는 관광 수입으로 주로 먹고 사는데, 자체 내에서도 못 움직이고. 하여튼, 교정군사시설까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교정군사시설까지. 학교는 옛날에는 보호할 시설에 들어갔었어, 학교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 남아들죠? 대학도 오히려 줄여가는 판이에요, 지금. 학교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태계는 당연히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자가 큰 지역의 보호보전에서 필요한 생태계 보호지구예요. 자, 일단 중간에 끊겠습니다. 10분 쉬세요.